얼마 전 애니메이션 장송의 프리랜이 28화를 끝으로 최종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작품성 있는 원작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제작진이 투입된 만큼 회차 대부분이 완성도 있는 영상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최종화를 방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5일 기준 같은 분기의 쟁쟁한 경쟁작 사이에서 국내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사이트 분기 1위를 차지하였고 외국의 저명한 애니메이션 랭킹 사이트에서도 각각 1, 2위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애니메이션을 보는 내내 눈과 귀가 즐거웠고 때로는 감동을 받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화려하고 자극적인 애니메이션이 많은 시대에 이런 잔잔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킨다는 점이 정말 독특한 매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장송의 프리랜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인 색다름이라는 요소와 관련한 근원적인 부분, 즉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에서 도대체 왜 신선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해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를 떠나 어떻게 해서 프리랜을 통해 신선하고 재미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신선함은 여타의 다양한 애니메이션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같은 조금은 주관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저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으며 만약 그런 경우에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이야기를 나눈다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제의 희소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무언가로부터 매력을 느낍니다. 일례로 왕도적인 소년 만화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과감하고 빠른 전개와 높은 수위의 묘사가 특징인 체인소맨과 주술회전 등이 그런 새로운 방향성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밴드 애니메이션이 사장됐던 분위기에서 나온 보치더 락은 원작이 그다지 인기 있는 작품이 아니었음에도 히트작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와 반면 주로 중세시대를 바탕으로 하며 가벼운 분위기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최근의 판타지 장르 애니메이션은 비슷한 형식을 가진 작품이 많은 탓에 익숙하거나 혹은 뻔하다는 이유로 이에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일명 양산형 판타지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 장송의 프리랜은 희소성을 가진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잔잔하고 정적인 분위기를 기반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그럼에도 은근슬쩍 나오는 개그 요소가 매력인 애니메이션은 프리랜이 방영되던 2023년 4분기의 애니메이션 중에선 제가 발견하지 못한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프리랜처럼 JRPG의 설정을 표방하는 판타지 작품은 시간대를 더 넓게 잡아봐도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장송의 프리랜만의 색다른, 즉 희소성을 가진 매력에 빠지게 되거나 혹은 프리랜의 그런 점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클리셰에 관한 부분입니다.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미디어에서 클리셰는 진부한, 상투적인 설정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장송의 프리랜을 통해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엘프인 프리랜의 수명이 아주 길다는 것도 일종의 클리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클리셰가 많아지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익숙한 느낌이 들고 뒷내용을 쉽게 예측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지루하고 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한 양산형 판타지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장송의 프리랜은 작품의 도입부부터 클리셰에서 벗어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사 파티가 마왕을 토벌하러 모험을 떠난다라는 기본적인 JRPG 장르의 정석적인 도입부와는 다르게 프리랜은 마왕은 이미 봉인되었고 용사는 늙어서 죽어버렸다라는 흔하지 않은 플롯을 시작으로 발단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때문에 보통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마왕 토벌 이후 그것도 그로부터 26년이라는 한참이 지나버린 낯선 세계관을 우리는 아마도 처음으로 경험해보게 되고 이런 색다른 경험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작품의 신선함과 더불어 흥미를 더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송의 프리랜이 클리셰적인 요소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마왕 토벌은 아니지만 목표를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파티를 구하거나 사람들을 돕고 마족이나 마물 등의 적을 제거해야 되는 악으로 간주하는 등 고전 RPG 장르의 지극히 전통적인 클리셰를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이 익숙할지언정 따분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전통적인 클리셰를 갖가지로, 예를 들면 주인공이 파티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파티에서 추방당한다거나, 혹은 마족과 마울이 적이 아닌 동료, 연인이 된다든지 같은 여러 방식으로 비틀어 버리는 것이 작금의 트렌드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정통 판타지라고 부르는 프릴렌의 이런 클리셰들은 너무나도 고전적이기에 여러 바리에이션이 나온 지금에 있어선 오히려 질리지 않은,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색다른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클리셰들은 너무 빈번하게 쓰여서 묻혔을 뿐이지 보통 기본적인 재미는 보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클리셰가 된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마지막은 원작을 재해석하여 새롭게 만든 요소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애니메이션 장송의 프릴에는 만화 원작을 상당 부분 재해석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원작을 이미 알고 있던 시청자에게도 꽤나 색다른 느낌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체감이 많이 되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등장인물의 생기가 늘어났다는 점인데,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파트가 바로 캐릭터들의 액션 씬이었습니다. 사실 원작 장송의 프릴에는 액션씬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좋은 작품은 아닙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원작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된 분량까지의 원작은 전투 장면에서조차 지극히 정적인 연출을 보여주며 마치 캐릭터가 굳어있는 듯한 느낌을 적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에서는 탁트 오퍼스 데스티니의 액션 작화로도 유명한 애니메이터 이와자와 토오루가 액션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원작과는 달리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묘사가 아예 없거나 생략되었던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는 등 성공적인 재해석을 보여주었고, 이런 점은 자연스럽게 원작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색다른 경험을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최종화인 28화의 결말 부분, 힘멜과 프리렌의 대사 또한 원작에서는 늘 그렇듯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익숙한 느낌이었다면, 애니메이션에서는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면으로 사용된 만큼 좀 더 무게감 있게 연출되었고, 엔딩 크레딧 이후 프리렌의 독백이 다시 한번 등장하며 다음을 기약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더 큰 여운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이 엔딩 크레딧 이후 짤막한 쿠키 형식의 연출은 장송의 프리렌의 감독을 맡은 사이토 케이 이치로 감독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장송의 프릴렌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연출 기법은 이런 색다름을 살리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작품의 배경을 넓게 잡고 인물을 작게 그려 미술적인 부분에서 광활하며 정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기도 하고, 카오스 링스, 샤이닝 레조넌스 등 JRPG 게임의 작편곡부터 비슷한 분위기의 애니메이션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OST를 담당한 에반콜의 음악은 역시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작품의 분위기를 조율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잊혀진 과거에 대한 향수와 새로운 것을 마주했을 때의 신선함 둘 다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송의 프리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에 명확하게 한 단어로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이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 트렌드에서 한 발짝 벗어나 색다른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은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찾아보게 되거나 혹은 장송의 프리렌이라는 작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져보며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また会った時に恥ずかしいからね。何ですかそれは。